분명히 건강한 식단을 지키고 심지어 가을철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을 선택해 몸을 보양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스스로를 탓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유 없이 피로가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충분히 쉬었음에도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진 게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때로는 달콤하고 무해해 보이는 과일을 즐긴 후 갑자기 누군가 위를 쥐어짜는 듯한 쥐어짜는 통증이 찾아옵니다. 위의 묘사가 익숙하게 들린다면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마다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직면하는 상황과 닮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통증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진짜 원인에 대한 무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노화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진짜 범인은 밝은 주황색과 달콤함으로 위장된 우리가 감이라고 부르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이 과일이 양날의 검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소화계가 감에서 과도한 탄닌을 처리할 힘이 부족하면 원래 부드러운 장이 가뭄에 마른 강처럼 딱딱해집니다. 소화 흐름이 완전히 정체되어 윗속에 조용히 덩어리나 혈전이 형성되며 아무런 경고 신호도 없이 진행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주 동안 배가 부풀어 오르고 고통스러워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초기 신호를 무시하면 감의 식물성 혈전이 위 기능을 직접 위협하고 최악의 경우 수술로 제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올바른 지식을 갖추면 이러한 무서운 위험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소비하면 감은 건강에 해로운 존재에서 귀중한 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진심 어린 공유에서 저는 감을 언제, 얼마나 먹어야 안전한지 가장 상세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과일을 어떻게 이용해 눈을 밝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심혈관계를 튼튼히 하고 자연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들의 실제 이야기들을 통해 작은 습관 변화가 얼마나 기적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건강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가치를 준다면 우리와 함께 장기적으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 특히 중년 이상의 사람들에게 소화나 혈관 문제는 매일 입에 넣는 것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입니다. 건강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여정이지 일시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안내자가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다가오는 정보를 더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 자신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유호진 박사로 30년 이상을 대형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연구하며 보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고령 환자들을 치료하며 깨달은 진리는 비싼 약보다 현명한 음식 선택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은 한국 가을의 상징으로 땅의 풍요와 따뜻함을 나타내지만 무지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숨기고 있습니다. 경기도 조용한 교회에서 아들과 가족과 사는 70대 여성 박영숙 씨의 이야기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녀는 과일을 매우 좋아하며 특히 가을 수확철의 아삭하고 달콤한 감에 열정적입니다. 가을이 문을 두드릴 때마다 박영숙 씨의 작은 집은 슈퍼마켓에서 산 신선한 감부터 친척들이 선물한 익은 부드러운 감, 심지어 전라도에서 딸이 보내온 고급 건감까지 주황색으로 가득 찹니다. 박 씨에게 감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가을의 비타민으로 피부를 붉고 눈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박영숙 씨의 강한 믿음은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배운 교훈에서 비롯됩니다. 어머니는 감이 몸을 청소하고 소화를 돕고 추운 날씨에 위를 따뜻하게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수년간 감 중심의 식습관을 유지하며 의심의 여지 없이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후 에너지 넘치는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아삭한 감 하나를 디저트로 먹습니다. 오후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신 후 익은 감 반 알을 먹어 힘을 충전합니다.
저녁에는 남편과 TV를 보며 건감 몇 조각을 간식으로 즐기는 일상에 깊이 스며든 습관입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이런 식단을 유지하며 건강 상태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저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길 감을 자주 먹어 더 깊은 잠을 자고 동갑 친구들보다 피부가 탄력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3주 후에 사라졌습니다. 몸이 처음으로 도움을 청하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하복부가 약간 무겁고 가스가 차서 화장실에 가고 싶지만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불편함이 점점 커져 걱정이 되기 시작해 물을 더 마시고 저녁에 채소를 추가해 보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었습니다. 둔한 통증이 매일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어떤 날은 몇 시간 동안 화장실에 앉아 절망과 고통 속에 작은 딱딱하고 마른 변을 배출하려 애쓰며 지쳤고 차가운 땀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이를 노화로 인한 단순 변비로 생각해 가족에게 말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절정은 저녁에 익은 감 반 알을 디저트로 먹은 후 배가 갑자기 비틀리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통증은 복부에 국한되지 않고 등과 옆구리로 퍼져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를 보고 밤에 응급실로 데려갔고 그때 제가 박영숙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했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최근 식습관 이야기를 듣고 원인을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매일 감 먹는 습관이 원인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는 많은 한국인들이 모르는 흔한 실수로 집안에서 잠재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잘못 먹으면 감은 영양가 있는 과일에서 위와장의 최악의 부담으로 변할 수 있으며 특히 고령자에게 위험합니다. 오늘 박 씨의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감을 건강하게 즐기며 맛있게 먹는 정확한 방법을 경고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영숙 씨가 진료실에 들어서자 그녀의 얼굴은 극심한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주름진 손은 의자 팔걸이를 꽉 쥐고 통증을 참았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최근 식단을 물었고 그녀가 솔직히 매일 감을 먹는다고 하자 제 의심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나 의학적 정확성을 위해 기본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장이나 영구적 폐쇄가 없어 다행이었지만 매우 경고적이었을. 초음파에서 그녀의 대장에서 변이 매우 마르고 딱딱하게 압축되어 이동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이는 짧은 기간에 탄닌이 풍부한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한 전형적 징후로 감이 대표적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감이 귀중한 영양소를 포함하지만 완전히 익지 않은 경우 탄닌이 상당하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탄닌은 물을 강하게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 장에 들어가면 주변 물을 빨아들여 변을 비정상적으로 딱딱하게 만듭니다. 적당량이라면 탄닌은 점막을 조이고 가벼운 소화를 돕지만 장기간 과도하면 변이 돌처럼 딱딱해져 노인의 약한 장 운동이 밀어내지 못합니다. 특히 박영숙 씨처럼 고령자에게 음식 찌꺼기로 인한 장 폐쇄의 위험이 큽니다. 그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감을 만병통치약으로 믿었는데 믿을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과일이 좋다고만 알았지 이렇게 입원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그녀의 손을 잡고 세상에 완벽한 음식은 없으며 과학적이고 개인 상태에 맞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올바르게 먹으면 감은 시력을 돕고 심혈관을 보호하며 자연 면역을 강화하는 훌륭한 과일입니다. 그녀의 문제는 먹는 시간, 과일 상태, 섭취량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즉시 치료 계획을 세워 위장이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감을 완전히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매일 따뜻한 물을 늘리고 배, 사과, 호박, 귀리 같은 용해성 섬유를 추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장을 자극하지 않고 변을 부드럽게 하는 가벼운 완화제를 처방했습니다. 몇 일 후 지시를 철저히 따르고 재방문한 그녀의 안색은 훨씬 붉고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기뻐하며 배가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완전히 사라져 깊은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이 지식을 일찍 알았더라면 고통을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영숙 씨의 이야기는 제 의학 경력 동안 만난 수많은 사례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감과 관련된 또 다른 사례는 60대 전직 회계사 정미경 씨입니다. 그녀는 복통이 아니라 눈 건조, 피로, 심각한 시력 저하로 찾아왔습니다.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책 읽기나 TV 시청만으로도 눈이 흐려지고 깜빡여야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게다가 전당뇨 단계라 과일을 피하고 특히 감처럼 단 과일을 피했습니다. 당분이 많아 병을 악화시킬까봐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일상 식단을 자세히 물으니 과일을 완전히 끊고 채소와 소량의 전분만 먹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도한 걱정과 극단적 피함으로 베타카로틴, 루테인, 비타민 A, C 같은 미량 영양소가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감이 전당뇨 환자의 적이 아니며 올바르게 먹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감 자체가 아니라 섭취 시간과 조합입니다. 공복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등하지만 적당량으로 적절한 시간에 다른 음식과 먹으면 놀라운 이점이 있습니다. 미경 씨는 제가 놓친 영양 가치를 설명하자 놀라워했습니다. 감은 강력한 항산화제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망막을 보호하고 노인 황반 변성을 늦춥니다. 비타민 C는 면역을 강화하고 피부를 부드럽게 하며 피로를 줄입니다. 폴리페놀 화합물은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돕고 세포의 해로운 자유 라디칼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후 반 알을 먹고 호두나 아몬드를 곁들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조합은 혈당 흡수를 늦춰 안정적이며 눈 건강을 개선합니다. 미경 씨는 제 조언을 주의 깊게 듣고 즉시 시작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1-2주 시도하라고 격려하며 아침 후에 먹고 공복 피하며 몸 반응을 듣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재방문 시 그녀는 눈 피로가 크게 줄고 저녁 눈꺼풀 무거움이 사라졌다고 기뻐했습니다. 혈당 지수가 안정적이라 안심하고 작은 변화가 큰 개선을 가져왔다며 감동했습니다. 박 씨와 정 씨의 대조적 사례를 보며 영양 균형의 철학을 더 깊이 느꼈습니다. 한 사람은 과식으로 변비와 장폐쇄, 다른 사람은 과도한 피함으로 영양 부족. 이 양극에서 감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인간의 이해와 사용에 달려 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 몸은 정교한 생물학적 기계로 과도하게 강요하거나 영양을 굶기면 안 됩니다. 균형이 지속적 건강의 황금 열쇠입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에서 감을 가장 과학적으로 먹는 세부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작은 세부 사항처럼 시간이나 감 종류 선택이 감을 약으로 또는 위부담으로 결정합니다. 박 씨의 고통과 정 씨의 후회를 본 후 이 지식을 더 널리 퍼뜨릴 책임을 느낍니다. 먼 약을 찾을 필요 없이 건강은 가정 주방에 있습니다. 환자 상담에서 항상 섭취량, 시간,